이제 들리셔야지 맞는데. 잠깐만. 이제 들리셔야지 맞는데. 이제 들리시죠? 들리시죠? 안 들리세요? 아, 들리시죠? 이제 들리시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이제 다들 들리시죠? 다들 들리시죠? 한 두세 분만 더 들리신다고 하면 시작할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이제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저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 앞부분은, 원래 있던 강의지만 제가 조금 내용을 가다듬었고, 뒷부분은 새로운 내용이에요. 네. 그렇지만 앞부분도 부모님들한테 매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 어, 네. 하다 보면 더러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어,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네. 일단은, 어, 부모교육. 네. 2월 부모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기간이, 네, 좀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크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음, 여기 보시면, 어, 초등학교 기간이 여기거든요. 여기, 6세에서 11세. 이 초등학교 기간에 가장 획득해야 될 발달 과업이 바로 근면성이라고 돼 있죠. 근면성. 근면성이 뭐죠? 열심히 일하는 게 근면성이죠. 초등학교 때, 뭘 제일 해야 되죠? 우리가? 공부잖아요, 공부. 여기 보면은 스스로 노력을 통해 성공의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유능감, 효능감을 쌓아야 되는 시기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성공의 경험을 쌓는다는 건 공부를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게 성공의 경험을 쌓는 거잖아요.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선생님이었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다. 항상 어, 강제적으로 숙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나가서 놀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꼭 해라. 그래서 엉덩이로 앉아서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런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성공의 경험을 꼭 쌓도록 하셨어요. 여기까지는 꼭 해라. 그 다음 나가서 놀 수 있다. 그래서 계속 그걸 쌓게 하셨고, 그래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일기장을 꼭 써야 된다. 숙제를 꼭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걸 해야지 그 다음 네가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보상이라는 걸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보면은 제 딸이 아이가 목표 세운 대로 약속을 보통 우리가 하는데 약속을 아이가 잘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게 바로 이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보상, 강화, 보상 이런 걸 많이 얘기하잖아요. 토큰이라고 하죠, 토큰. 그러면은 제 딸이 저희 집에 사고 있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입은 옷을 세탁통에 넣으면 요거 스티커 하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커가 붙은 것만큼 아이가 이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보상을 가지고 아이가 자기가 획득한 보상물을 가지고 아이가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죠. 이 보상의 특징이 뭐냐면 부모님들이 예를 들면은 그때그때 즉시 보상을 해주는 게 가장 안 좋은 보상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늘 말 잘 들었으니까 엄마가 바로 가서 마트에서 뭐 사줄게. 그러니까 그건 해줄 수 있죠. 우리가 애들이 예쁘면 그때그때 즉시 보상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워낙 애가 이쁘면 저도 이제 지금은 주말 부부식으로 일주일에 한 번, 뭐, 짧으면 3일에 한 번 가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막 2주에 한 번씩 가고 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원래 집이 마포거든요. 마포인데, 지금 이제 미사에, 살고 있죠. 이제 유치원 하면서. 그래서 2주에 한 번 이제 막 가는데, 갖고 너무 예쁘니까 지금은 제가 다이소 가가지고 아이한테 뭘 사주는데, 즉시 보상을 하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매일같이 뭐 마트에 가가지고 뭐 하나씩 사주고. 그렇지만 아이한테 제일 좋은 방법은 이렇게 어 아이가 한 약속된 행동에 의해서 요걸 붙여주고 이게 여기에 도달하면 아빠와 롯데월드를 갈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게 여기에 도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너가 이 토큰이 이게 스티커가 더 너가 요거를 오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는 스티커를 그래 너는 이 약속을 오늘은 어겨도 돼. 하지만 그만큼 네가 스티커를 덜 받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대신 너는 받기로 한 선물을 조금 더 늦게 받는 거야. 그 선택의 결과는 네가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바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어, 목표 세운 대로 약속을 안 지켜서 그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걸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선택한 결과에 의해서 내가 그 결과를 달갑게 받도록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쌓도록 하고 스스로 실패에 대한 대가도 받도록 그래서 이렇게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스스로 그 결과를 또는 실패를 맛보도록 자기가 결정을 짓도록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바로 성공의 경험도 쌓도록 하면서 자기 조절 능력도 생기고 근면성을 쌓도록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가장 도와줘야 될 이제 유치원 시절부터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이거를 질문을 제가 이걸 많이 받게 돼요. 이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은 쉽지 이걸 하기는 할 수 있지만 약속대로 약속을 많이 하지만 약속을 안 지키는 걸 어떻게 해요? 하는데 이게 바로 이런 방법들을 쓰면 우리가 이런 방법들을 쓰면 이런 논리적 결과의 법칙, 이런 표, 그럼 이런 표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가 부모님들이 이런 대소문 보고 휴지를 혼자서 닦기. 이거 제가 이 둥근에 갔다 왔을 때 내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 이거 6살 좀 어려워요. 6살 중반 넘어가야 조금 시작할 수 있어요. 닦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잘 못 닦죠. 깨끗하게 못 닦죠. 그러니까 7살은 돼야지 조금 시작할 수 있고 그래요. 제대로 닦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요거는
현관 신발 정리하기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죠. 거실 책상 정리하기. 제 딸은 이제 정리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여기 2장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아이가 연령별로 여기 이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요런 거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아빠는 이거를 스티커를 쉽게 줘버리고 엄마는 깐깐하게 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애가 이뻐가지고 그냥 막 남발하시고 이러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규칙이 어느 정도는 일률적으로 네 요게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가족이 같이 회의를 통해서 요런 요 항목을 만들 때 정해지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바로 논리적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거 또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밥 먹는 목표가 뭘까요? 공부하는 목표가 뭘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은 4살, 5살 이 부모님들, 특히 4살, 특히 5살, 이 정도 부모님들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밥 먹이는 게 힘들어요. 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5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이 밥 먹는 거. 근데 이 밥을 잘 안 먹어요가, 특징적으로 그 밥을 잘 먹지 않는 부모님들, 아이들의 부모님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아이를 너무 사랑해서인 경우가 많고, 밥을 잘 먹지 않는 부모님들의 경우에, 어, 자기 자신은 밥을 잘 먹지 못하면서 아이는 너무 잘 챙기시는 경우, 그리고 또, 너무, 자식 사랑을 많이 하시는 시부모님이 존재하시는 경우가 또 많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은, 아이 먹이느라고 자기 못 챙기시고, 아이 먹이다 보면은, 어, 자기는 먹는 둥 마는 둥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아이는 밥 먹는 거가 잘 보면 그 심리가 엄마를 위해서 먹어주는 것 같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솔루션으로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굶기세요가 제가 드리는 솔루션이에요. 굶기세요. 네, 나는. 그래서, 아이가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부모님들이, 배고프니? 라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항상 제가 드려보고 싶은 말이, 아이가, 우리 친구들이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어, 밥 먹었니? 배고프니? 목말라? 라는 질문을 하시기보다, 어, 유치원에서 혹시 그날에 어떤 음식을 더 맛있어서 많이 먹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아이가 좋아하는 특히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덜 먹었을 수도 있고, 아이가 배고플 때까지 기다려 봐 주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배고파, 밥 줘 라는 말을 하도록, 욕구를 자기가 말하도록 기다리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를, 밥, 밥 안 먹는 친구들에게, 예, 그런 친구들에게는 해봐 주시기를 좀, 한번 권면드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의 내적인 욕구를 표출할 기회를, 네.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자연적 결과의 법칙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배고파야지 배고픈 욕구를 표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지, 이제 그런 욕구를 표출할 때까지 기다리셔야지, 우리 아이가 그런 욕구를 표출하는 아이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야지, 그때까지 기다려야지만 어, 우리가 더 욕구를 표출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8단계가 뭐냐면, 에릭슨이 말하는 8단계 이론이에요. 에릭슨의 심리사회 성적 이론이라는 것이고, 이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이제 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어요.
제 얘기. 저는, 어, 저는 사실 이제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선생님일 때 저를, 어, 17살이 되는 어떤 누나한테 맡기고, 이제 일주일 동안 저는 광주에 살았고, 전라남도 광주에 살았는데, 그 누나한테 맡기고 시골에 가가지고 전라도 나주에 가가지고 선생님을 하시고 그리고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퇴근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누나가 저를 보고 어머니가 늦게 오셨는데 저 어머니 묘사에 따르면 어, 제가 이게 똥기저귀를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차디찬 똥기저귀를 차고 어머니를 울부짖고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그 시절에 어머니의 묘사에 의하면 되게 불쌍한 아이였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의하면 약간은 제가 그때 어,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상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가져요. 근데 이제 그게 저희 어머니의 사랑에 의해서 약간 보상을 받아서 잘 컸다고 생각이 들고 이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1단계하고 이 4단, 5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 5단계 때는 또 저희 어머니가 어, 제가 4단계 때는 이 4단계 때가 뭐냐면 이 초등학교 때잖아요. 초등학교 때. 저는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초등학교 때 이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전근을 가셨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세 군데를 다녔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한 군데, 5학년 때 한 군데, 6학년 때 한 군데. 그래서 초등학교를 두 번이나 옮기면서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옮겨서. 그래서 약간 좀 불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 그래서 오히려 이 중학교 때 가면서 제가 정체감의 혼란을 제가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 그래서 중학교 때 오히려 성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근데 제가 나름대로 어 20대, 30대를 잘 버텨내면서 저는 이제 좋은 지금의 시기를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이때 이, 이 시기를 잘 살아왔기 때문에 6세에서 11대를 11세 이 4단계 이 4단계를 잘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때 이 근면성을 잘 획득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때 초등학교 내내 제가 6학년 중에 네 번을 반장을 하고 한 번을 부반장을 했어요. 그래서 4년을 반장을 하고 한 번을 부반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다 리더로 살았고, 그다음에 거의 다 공부를 되게 잘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른 건 못해도 어쨌든 저를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시키셨죠. 그래서 그때 했던 건 뭐냐면 유능감을 저한테 쌓아주셨어요. 제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제가 나는 남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 노력을 하게 살게 하고 이게 근면성이죠. 열심히 해서 제가 어, 유능감, 효능감,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광주에서 살다가 6학년 때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도성초등학교라는 곳으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이제 저보다 머리 한 개씩 더 크고 키가 작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서울 오니까 더 크더라고요, 애들이. 더 크고 더 뭐 얼굴도 하얗고 더 잘생기고 잘난 친구들 밑에서 더 키도 크고 더 잘 사는 애들 밑에서 되게 주눅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 밑에서 이제 딱 와보니까 애들이 뭐 성문 기본 영어에 6학년 애들이 그때 당시에 제가 86년도인가 왔어요. 근데 그렇게 왔는데 어 중학교 고등학교 오니까 뭐 다들 뭐 과외도 하고 다들 너무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안 좋다가 고, 고3 때 제가 1년 동안 만회를 해가지고 연대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 제 일기장에 보면은 계속 이렇게 써 있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옛날에 과거에 내 잘했던 모습을 꼭 되찾겠다. 막 이런 내용이 다 써 있어요. 이제 뒤에 제 내용과 이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어, 그 유능감, 효능감. 그러니까 내 자아 정체감이 내 정체감을 찾으려고 계속 나와 싸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이 내가 쌓아놓은 나에 대한 유능감, 이게 내 모습이 아닌데, 왜 나는 이러고 살고 있지? 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직전의 연령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어 물론 잘 노는 아이로 키워도 줘야 되지만, 잘 놀면서도 어 정말 놀기만 잘해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학습적으로도 어 모든 걸 1 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걸 1 등을 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어 어느 분야에서는 한두 과목에서는 꼭 1 등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과목을 제 교육 방법론이 그거잖아요. 한두 과목에서는 반드시 1 등을 할 수 있게 찾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어 꼴등을 하는 과목은 안 만드셔야 돼요. 꼴등을 하는 과목은요, 절대. 그게 다중지능에서 말하는 약점 지능은 보완해서, 네, 예를 들면은 이거하고 같아요. 이게 종이컵이에요. 종이컵인데 이 부분이 찢어졌어요, 바닥까지. 이 부분이 바닥까지 찢어졌으면 이 종이컵에 물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죠? 종이컵에 이 한 부분이 찢어졌으면 이 종이컵은 물을 바닥까지밖에 못 채워요. 이 찢어진 부분 때문에.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거든요. 이 종이컵이 찢어져 있으면 아무리 물이 채워져도 그 제일 밑에 부분까지밖에 물을 못 채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 이 약점 지능에 의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예를 들면 천재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뭐 구구단을 뭐 3살 때 다 떼었어요. 뭐 이런 애들, 정말 천재들. 그 천재들이 나중에 사회성이 없어가지고,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뭐 그다지 뛰어난 사람이 못 되더라라는 게, 현저히 떨어지는 어떤 특정 발달의 어떤 부분 때문에 결국은 별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을 분명히 약점 지능을 보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아주 뛰어난 부분의 지능을 반드시 찾아주시되,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은 쪼끔 보완을 해 주시고, 어쨌든 어 저는 그래서 그냥 놀이 중심이 잘못 오인돼서 그냥 마냥 놀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해 주지 마라는 절대 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분명히 잘하는 그 무언가의 한두 개의 분야는 반드시 찾아주셔야 되고, '나는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아.'라고 하는 부분, 그거는 꼭 찾아주시고요. 예, 그걸 하고자 하는 게 제 교육의 방침이고, 네. 그래서 그걸 찾아주려면 뭘 하셔야 되죠? 그게 바로 내적 동기예요. 그걸 하려면은 밥을 잘 먹이셔야 돼요. 밥을 잘 먹이셔야 되는 게 아니라 "나 밥 먹고 싶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너 밥 먹을래?"가 아니라 "밥 먹고 싶어."라고 말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별거 아닌 질문이지만 이게 있어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과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의 차이가 이해가 되시나요? 별거 아닌데 다른 질문이에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는요,
어머니가 어떤 아이로 키우겠다라는 의지고요. 어떤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요는 좀 더 아이가 스스로 예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부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어떤 쪽으로 갈지에 대해서 독립성을 갖고 자기 자신이 나는 어떤 아이인 것 같아. 트루 셀프라고 그러죠. 영어로 말하면 어 internal need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그 무언가에 꿈틀대는 내 자신이 '아 나는 내 속을 들여다봤을 때 난 내 속에서 부르짖는 그 모습이 난 이걸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난 내 안에서 말하는 나는 이걸 갈망하고 있어. 그래서 난 이걸 꼭 하고 말 거야.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는 걸 이 아이의 속에서 원하는 걸 찾아주는 거를 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고걸 하려면 그래서 그걸 하려면 어 아이가 이기는 아이는 다른 친구를 이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아 나 이거 잘할 수 있어.' 그러면은 계속 제가 예를 들지만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가 갖고 선생님이 뭐 물어보잖아요. 질문한단 말이에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뭘 말을 해요. 선생님이 뭘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어보잖아요. 선생님이 질문해요. 그러면은 저 그거 알아요. 이거 알아요." 그 애들이 답변을 하잖아요. 뭐 가만히 있지 않고 애들이 답변을 하잖아요. "저 그거 알아요. 저 해 봤어요. 아빠랑 그거 가서 봤어요." 근데 가만히 있어 주면 좋겠는데 누군가는 어 오지랖 넓은 친구가 이게 네 상호작용을 많이 한 친구가 그렇게 답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 나는 그걸 모르는데 나는 경험해 본 적 없는데 아니면 나는 그 뜻을 모르는데 다른 애들은 알고 있네? 그러면 나는 경험해 보지 몰라 못했고 나는 저 뜻을 모르는 그 아이는 '왜 나만 모르지?' 라고 하면서 점점 뭔가 이렇게 자신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인제 '나만 모르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점점 많아지거나 너무 많아지거나 하면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평균 이하거나 나만 몰라지면 이게 인제 예를 들면은 극대화된 경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인제 미국에 갔어요. 애들이 농담을 해요. "나 빼고 모두 다 웃네?" 이 상황이 돼 보세요. 그러면은 예 이런 상황이 인제 정말 힘든 상황인 거죠. 예. 나 빼고 다 웃어.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빨리 떠나고 싶고 '아 나 한국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아 이게 내가 상당히 큰일이 났구나. 내가 이 상황 이 나는 나는 1 학년에 올라갔는데 나는 1 학년 수준이 아니구나.'라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적절한 내가 이 단체에 소속이 될 만한 지적 수준의 발달을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제 학습이 필요한 거죠. 네. 요번 뒷부분에 나오니까 요건 얘기할 거고. 그래서 어 부모님들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의미 있는 정도의 뭐 현장 학습이나 어디 인제 좀 놀러 가거나 데리고 요즘에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제주도 우리 가족끼리 여행 갈 거예요." 뭐 이러면은 음소거 안 된 분들 음소거 해 주세요. 네. 어 "갈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출석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로 12년 개근을 했어요. 12년 음소거 안 된 분이 있으신데요. 네. 제가 했습니다. 그 12년 개근을 했거든요 제가 진짜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인제 제가 쪼끔 다쳐 가지고 초등학교 때 어 이 그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고때 빼고. 예. 고때 빼고 어 인제 다 개근을 했는데 그때 인제 당연히 인제 병가 처리가 돼서 예. 고때 빼고 다 개근을 했고요.
정말 이제 부모님들께 이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유치원도 아직 이제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유치원도 되도록이면 예, 결석을 하지 마시고 지각하지 마시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훌륭한 어머님들이시고요. 여기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 어, 요거 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공부법에 나오는 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거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 근명성대 열등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이 에릭슨이 바라본 제일 중요한 이 8개의 발달 단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1단계와 5단계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인적으로 1단계하고 5단계, 2단계 모두 좀 안 좋은 경험을 갖고 있다. 하지만 저는 특이하게 4단계에서 되게 성공적인 경험을 뭐랄까요, 리더로서의 경험과 되게 공부를 계속 열심히 잘했던 성공의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 부모님이 사실 이제 초등학교 교사로서 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으로서 저를 잘 데리고 다니면서 되게 열심히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성공의 경험이 아, 나 이렇게 나도 잘 살아오던 사람이 그렇게 어, 난 항상 1등을 하던 사람이 내가 이렇게 쪽팔리게 살 수 없어. 이런 그 마음이 저를 그렇게 살게 만든 거예요. 예. 그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 내가 1등을 안 하고는 나 절대 내 성질이 안 풀려. 직성이 안 풀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새 계속 어제 그제 뭐 요 3일 동안 평균 다 잔 시간이 한 열 3일 동안 제가 잔 시간이 지금 합쳐서 13시간 정도 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네. 뭘 일단 해내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잠이 뭐 중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일단 뭐 건강해요. 건강한데 어 제가 지금 49 인데 제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이잖아요. 열심히 뭔가 할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쨌든 이런 내가 열심히 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걸 통해서 해내는 경험, 성공의 경험들이 즐거웠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작은 것들을 쌓아가니까 그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더 큰 성공이 되는 거고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지니까 더 큰 것들을 더 만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면 그 작은 성공의 경험이 뭘까요? 저는 6학년 때 인제 어머니가 저를 강제화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일기장을 계속 쓰게 한 거였어요. 이 뒤에 인제 지금 이 메타인지 학습법을 제가 얘기할 건데 메타인지를 늘리기 위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어 자아 성찰 자아 성찰 능력 그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그 뭐죠? 명상이 나와요, 명상. 근데 명상을 글로 하는 게 일기거든요. 근데 일기를 그렇게 매일 쓰게 하셨어요. 예. 근데 그 일기를 인제 써서 최우수상을 결국 제가 받았는데 그 경험 하나가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꾸준히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서 그 근면성이잖아요. 꾸준히 성실하게 뭘 하나를 해서 어떤 성공의 경험을 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뭐라 그럴까요?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차곡차곡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과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예. 그걸 하나하나 성실하게 쌓아가서
이 노력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 작은 하나하나가 뭐 이게 별게 없잖아요. 모든 거는 그냥 뚝딱 말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부모님들과 이 1분 1분 이 작은 1초 1 초가 모이고 모여서 이 부모 교육이라는 이 요번 달에 부모 교육이라는 한 번이 만들어지고 이게 한 달 한 달이 모여서 이 작은 소망이 모여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 더 잘 키우려는 노력이 모여서 우리 아이가 더 잘 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작은 노력, 이런 작은 성실함, 예, 그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근면성이 결국은 유능성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키워줘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이 6 세에서 11세 이 시기예요.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은 요 연령대 얘기니까 요것만 할게요. 요 시기도 지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우리가 요 시기 연결돼 있으니까. 요 주도성 대 제의식 요건 뭐냐면요. 요 주도성 대 제의식은 주도성이라 하면 뭐냐면요. 아이가 계획을 갖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뭘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걸 말을 해요. 어 여기 보면은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목표 지향적이고 경쟁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바로 주도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어떤 예를 들면은 이걸 좀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해 볼까요? 예전에 어떤 친구가 어 엄마에게 관심을 끌려고 "엄마, 나 우리 반에 나하고 놀아 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이 엄마가 아이를 늦둥이를 낳았어요. 엄마가 40대 후반이신데 애가 6 살이에요. 어 "그래? 큰일이네. 사회성이 중요하다는데. 너랑 놀아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선생님 얘 좀 잘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거의 6시 다 돼서 애를 데리러 가는데 애가 놀아주는 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애가 인제 여자애인데 어 뭐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도 않고 친구들하고 잘 노는데 인제 뭐 6시 다 돼서 가면 그쯤에 친구가 별로 없는 거죠. 예. 근데 인제 엄마에게 관심을 끌고 싶기도 하고 언니는 나이 차가 많이 나고 늦둥이니까 예 그럴 뿐이었는데 엄마의 그렇게 말할 때마다 눈이 둥그레지면서 놀라는, 그래서 아이가 목표와 계획을 세워서 엄마의 관심을 끌어서 뭔가를 더 얻어내려는 그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한 거예요. 예. 6살 때. 예. 그래서 어 매번 그걸 인제 어 꺾어 버리고 뭔가 "너 어떻게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 있어?"라고 해 버리면 또 안 되겠죠. 예. 아이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아이다운 그 목표를 또 이해를 해 줘야겠죠, 우리가. 네. 약간 여기 자율성과 주도성을 약간 느낌이 비슷하니까 언어가 용어가 비슷하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주도성과 자율성은 자율성은 뭐라 그럴까요? 요 1-2 세는 만 1 세라서 3 살 4 살이에요. 이건 뭐냐면 어 아이들이 자꾸 요때도 그렇지만 스스로 뭐 막 신발 신으려고 그러고 물 따라 보려고 그러고 "엄마 물 내가 따라 줄게." 요때도 그렇지만 네, 요거 뭐 요때 계속 아이들이 그냥 스스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들, 내가 막 해 보려고 하는 것들, 요때는 좀 더 해 줘야 되는 게 요 기다려 주시는 거. 네. 요걸 해 주셔야 되고, 네. 일단 뒤에 할 얘기들이 더 많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일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핵심적인 거는 요거, 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그냥 "공부는 그냥 놀려야 된다." 요 말은 그 자유롭게 노는 건 당연히 하셔야 되지만, 그래도 정말 학습은 "너 공부해."라고
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럼 어떻게 공부를 시키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요. 이거. 토큰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조건부.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엄마가 보니까, 아빠가 보니까 공부는 너가 반드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라는 거, 하나라고 생각이 돼. 왜냐면 공부를 안 하고는 살아갈 수 없고, 공부는 네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네가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가 공부를 잘해야지만 네가 어떤 일을 더 쉽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공부는 네가 잘하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게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 공부는 숙제 같은 거라든가 해 놓고 놀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지만 네가 이거 공부 안 하고 그냥 놀기만 한다는 건 엄마는 이해해 줄 수 없어.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해야 돼. 그러니까 자, 이거를 하면 그다음 이걸 할 수 있어. 이렇게 조건을 다시고요. 뭐 공부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 속에서 뭐 신변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 조건을 다시고 그랬을 때 이런 강화의 토큰, 토큰이 이런 보상물이에요. 보상물을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가족 회의를 통해서. 그리고 네, 이 두 번째 이제 자기 주도성 만드는 거, 독립성,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질문법을 이제 하시는지.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바로 이제 자기 주도 학습의 원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적 동기를 키우는 거죠. 그러면은 나 공부 잘하고 싶어. 자, 제가 그 그림 지능 검사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림 지능 검사를 해보면 어, 그 다 똑같은데 그 다중지능 검사에서는 자아성찰 지능이라고 나오고요. 그림 지능 검사에서는 유사성 찾기 검사 영역이에요. 똑같아요. 그 자아성찰 지능 영역하고 그러니까 다중지능 검사의 자아성찰 지능과 유사성 찾기 그 그림 지능 검사의 유사성 찾기 영역이 똑같아요. 예, 그 점수 영역이. 그래서 유사성 찾기 영역에서 제가 그 그림지능 검사 설명할 때 그 설명회 때 1월 달 설명회 때는 안 빠뜨리고 안 드렸었는데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제 유튜브 링크 올려드린 거 보시면은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15점 이상인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 뭐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이런 준비를 할 거예요. 나 나중에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일단은 저 수의사 아저씨랑 좀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저런 것도 물어보고 뭐 이런 스텝을 얘기해요. 근데 13, 14 정도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까지 얘기하고요. 11, 12는 수의사가 뭐예요? 뭐 이런 정도 질문하고요. 10점 이하는 그런 얘기조차 하지 않고 6점 이하는 전혀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한 6.5, 7점 정도 부모님들한테는 심지어 제가 혹시 어머님 아이를 때리세요? 라고 말을 하면 어, 어떻게 아세요? 또는 우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제 짧게 하자면 그 ADHD가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ADHD가. ADHD는 연구 결과에 의하면 후천적으로 생긴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어요. 예, 후천적으로 생길 수 있다. 생긴다가 아니라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생길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주는 쪽과 받는 쪽 간에 이상이 생겨 있는 게 ADHD인데, 예,
깜짝 놀라게 애들을 자꾸 만들면 어떻게 하면 깜짝 놀라죠? 애들을 확 놀라게 그냥 우리가 장난으로 하나요? 애들을 세게 때리거나 아니면 애들한테 소리를 혼내면서 지를 때 애들이 깜짝 놀라죠. 공포에 떨면서. 예, 그걸 계속 해 주시면 애들이 ADHD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에 있는 행동이 큰 친구들은 집에서 그랬으리라는 예상이 많이 들 수 있는 거죠. 집에서 크게 혼난다거나 아니면은 때렸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부모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예,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이제 보통 이제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많이 아이들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보다 많은 가르침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저도 교육 쪽이잖아요. 제 아내도 선생님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선생님이잖아요. 그리고 학원 쪽에 계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특히 이제 교사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한테도 말해요. 선생님들이 결혼을 하면 특히 조심해야 된다. 예. 이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직종이 학원 선생님이시나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종종 봅니다, 제가. 예. 상담할 때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섰어요, 제가. 넘어섰는데 우리 아이가 행동이 커요. 물론 제 영향일 수 있겠죠. 제 영향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제 영향인 부분은 뭐냐면 반응을 많이 해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쨌든 약간 이야기가 빗나가는데 다시 인제 들어가서 이야기하면 음 그래서 어 이 이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인제 그 공지글에는 말 해 가지고 3 가지 질문법이라고만 했는데 뭐 딱 3 가지로 압축되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식의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죠? 네. 엄청 많죠? 이거 일단 이렇게 긁어 가지고 이거 채팅창에 한번 긁어 드릴까요? 심리학에 나오는 전통적인 질문법이에요. 저는 인제 이걸 하도 많이 하니까 습관화가 돼 가지고 네. 습관화가 돼 가지고 저는 이제 항상 이런 말이 나오죠. 하도 상담을 많이 하니까.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한번 이제 계속 해 볼게요.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제 이게 어떨 때 쓰는 거죠? 아이가 "엄마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질문하죠. 엄마가 계속 "너 이래라 저래라. 너 이렇게 해야지."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누가 그렇게 하래." 아이한테 계속 방법을 알려주고 잔소리하고 "엄마 이렇게 하지 말랬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예, 아이의 행동을 계속 제한을 해 줬고 잔소리를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아이는 행동이 제한이 되죠. 생각이 제한이 되죠. 방법이 제한이 되죠. 근데 인제 아이한테 계속 결정권을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어떻게 하고 싶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아이한테 계속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한테 계속 감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야?" 글씨가 이게 크게 보이나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지금 마음은 어떤 상태야?" 너의 감정을 표현해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인터넷 찾아보시면 감정 카드 이런 게 있어요. 벌써 1 시간이 다 돼 가네요. 빨리 할게요. 감정을 표현해 보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니 감정 카드라는 게 있어요. 감정이 몇 개가 있죠? 7 개가 있어요. 히, 노, 에, 락, 에, 요코.
예, 감정 카드가 있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그럼 그 그림을 보면서 너의 감정을 표현하는 이 카드를 골라봐.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너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 지금 엄마가 어떻게 좀 도와주면 될까? 네. 주도권을 주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원하는 걸 한번 말해줄래? 계속 공을, 선택권을 아이한테 계속 돌려주는 거예요. 전능감을 느끼게 해주기. 아빠가 뽀뽀해줄게가 아니라 아빠 뽀뽀 한 번만 해주면 좋겠어. 한 번만 아빠를 안아주세요. 아빠가 안아줄게가 아니라 아빠 한 번 안아주세요. 일부만 허용하기가 뭐냐면 제한하기. 제한하기가 뭐냐면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무 과하고 엄마가 요 정도까지는 해줄게. 이 정도는 전부 다 해주거나 전부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요 정도까지는 해주고 요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걸 꼭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안 해주거나 전부 다 해줘 버리나가 아니라 이거 항상 생각하셔요. 예, 여기까지는 해주는데 여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 이거 꼭 생각하셔요. 예. 그다음에 바턴을 아이한테 넘기기. 너의 행동을 네가 선택할 수 있어. 너의 마음을 네가 정해볼 수 있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어떻게 해서 그걸 네가 고르게 됐어? 해석하게 하기. 그 다음에 이게 이게 부모님한테 제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라고 질문이 나올 때마다 엄마는 너를 왜 그런 애로 키웠을까? 라고 본인한테 반문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리고 분리하기. 해결할 수 있는 일하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는 거. 이게 뭐냐면 너무 이제 자책을 하시다 보면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어디까지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일인가를 분간하지 못할 경우가 생기시거든요. 너무 힘들다 보면요. 예를 들면 뭐 이거 좀 뭐 맞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이 코로나 이거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기다려야 되는 일이잖아요. 기다렸더니 끝났잖아요. 3년이 넘게 걸렸지만. 네. 어쨌든 칭찬 잘못도 분리해서 하기. 일부의 잘못 잘한 것 같고 전체를 잘못 잘한 걸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면 지금도 그 여파가 남아있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80점을 맞아도 너 왜 100점 못 맞았니? 90점을 맞아도 너 왜 100점 못 맞았니? 95점을 맞아도 너 왜 100점 못 맞니? 100점 맞으면 너 앞으로도 100점 잘 맞아라. 그러니까 언제나 항상 칭찬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제가 항상 저는 힘들어요. 네, 지금도 저는 힘들고.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저는 지금 제 정도면 제 또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제가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거든요. 항상 부끄럽고. 네. 너무 많은 반성을 항상 하고 살아가죠. 자기 성찰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가요, 저는. 그래도 제가 너무 제 스스로 힘들어요. 그래도 뭐 그게 좋은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 잘 될 거고, 저희 유치원도 그래서 어떤 곳보다도 잘 될 거예요. 그래서 네. 항상 너무 많이 반성을 하고 살아가세요. 네. 그리고 긍정의 힘, 방어를 할 것인가. 이게 이것만은 맞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미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방어를 이게 90%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이 나머지 90, 95%가 되어 있는데 이 5%까지 지켜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그래서 왜 95%가 다 차 있는데 5%를 마저 다 얻어내겠다 이런 5%를 잃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95%를 얻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야 되는데 5%를 잃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로 항상 가거든요. 관점의 차이인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저 5%를 잃지 않겠어라고 5%를 자꾸 보고 가면서 행복을 놓지 못하거든요. 이건 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 그냥 저 95% 저걸 얻으러 가겠어 라는 마인드 관점의 차이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이한테 항상 요 질문하는 거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놀러 와서 어떤 느낌이 들었어? 별거 아닌데 이 질문 항상 해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때? 집에 갈 때. 오늘 어떤 느낌이 들었어? 오늘 기분이 어때? 오늘 이 영화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 5살짜리한테도 해보세요. 자꾸 이 질문을 해보세요. 네. 심리학의 방법인데 이게 나를 아프게만 자꾸 하는 사람한테 매달리지 마시고 그냥 자꾸 나를 아프게만 하고 나에게 아프게 함으로써 나에게 나를 어, 가치로운 존재로 자리매김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멀어지는 게 답이라고 해요. 근데 우린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있는데 그 관계는 끊는 게 답이라고 하고요. 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어쨌든 저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 모든 거는 심리학에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고 제 주전공이 심리학이고 상담이기 때문에 예, 상담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자, 지금 이제 메타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메타인지. 메타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메타인지. 메타인지 학습법. 메타인지 학습법. 지금 계속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성찰 지능이잖아요. 메타인지 학습법에서 얘기하는 게 바로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이게 뭐냐?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자기 성찰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전전두엽 피질 부위에 혈액질이 더 많다. 이 뇌과학자들이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셀프 테스트 학습법이 있고 재학습법이 있어요. 셀프 테스트 학습법은 뭐냐면 재학습법은 어떤 거를 공부를 시켰어요. 공부를 시켰는데 재학습법은 그냥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기만 하게 했어요. 읽고 나서 또 읽게. 그게 재학습법이에요. 그다음에 셀프 테스트법은 읽은 거를 설명하게 했어요. 읽은 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게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죠? 재학습법은요, 읽었던 거를 그냥 반복해서 다시 읽게만 했고요. 셀프 테스트는 읽었던 거를 다시 한번 백지에다가 네가 읽었던 거를 설명해봐. 다시 써봐. 라고 했어요. 백지에다가. 근데 재학습을 한 사람한테 다시 읽은 다음에 너 몇 점 맞을 것 같아? 시험을 다시 보면. 그랬더니 나 53점 맞을 것 같아 라고 예측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실제로 봤더니 43점이 나오더래요. 근데 어, 읽어본 게 아니라 어, 그러니까 셀프 테스트 한번 읽고 나서 설명으로 또는 다시 쓰는 걸로 해본 사람은 49.7점이 자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53점이 나왔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시 읽기만 한 사람들은 편안하게 다시 읽기만 했으니까 나 그냥 편안하게 다시 잘 파악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다시 읽었던 거를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면서 설명하거나 다시 쓴 사람은 다시 끄집어내기라는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한번 했던 걸 끄집어내면서 하는 학습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이제 비슷한 설명을 또 드릴게요. 그 유대인의 학습법이 하브루타 학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이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인구 100만 명당, 인구 10만 명당 제일 많은 인종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학습법이 하브루타인데 유대인 도서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유대인의 도서관은 시끄러운 도서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은 이 사람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서로 질문을 하면서 자기가 파악한 걸 계속 물어봐요. 말로 설명해요. 나 이거 공부했는데 이거는 뭐야? 같은 걸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가 공부한 걸 설명을 해요. 이게 유대인의 학습법이에요. 유대인이 학습 능력이
뛰어난 이유는 유대인이 그 인구 1인당 그 출산율이 되게 높은 나라예요. 가족 내에서 계속 과외가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집에서 아빠가 선생님인 나라예요. 아빠가 자식들을 계속 가르쳐요. 집 안에서. 그래서 유대인은 집에서 자식들을 계속 가르쳐요. 그래서 직접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서 보면은 저는 이제 뭐 잘난 체가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선생님이셨잖아요. 두 분 다. 돈이 없으셔서 학원 과외를 안 시키셨어요. 저를. 과외를 안 다니셨고 단과학원만 조금 다녔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한국학원이라고 있었거든요. 역삼동에 선능력 바로 앞에 대형 단과학원 있었어요. 선생님 한 분이 한 2, 300명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 다녔었고, 그때 뭐 당시에 학원비가 2만 몇천 원 막 이랬어요. 만 몇천 원, 2만 몇천 원. 그런 데를 다녔었고, 어, 근데 학원을 다니면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는 거를 대치동 학생 3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하위권 학생은 매우 그렇다라고 이렇게 했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일수록 그렇다고 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진짜 학습을 해야지만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전교 1등을 하는 한 학생이 지우개로 내가 필기를 했던 거를 지워가면서 지운 거를 다시 써보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위에서 말하는 셀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적었던 거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다가 써보는 셀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던 자기 성찰 지능이 잘 되는 아이들일수록 그게 말하는 요 메타인지가 높은 학생들일수록 3년 후에 5년 후에 뭐가 될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가 막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딸에게 희한하게 이거를 했더라고요. 제가 제 딸에게 거울에다가 대고 어릴 때부터 계속 이걸 했었어요. 어,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인식을 시키는 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인식할 수 있는 동물은 그러니까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인식이 되는 거. 이게 이제 IQ가 높은 동물만 이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코끼리는 그게 가능하대요. 그래서 학습을 할 수 있대요. 근데 붕어는 학습이 안 된대요. 붕어는 아무리 해도 이 학습이 안 된대요. 그래서 붕어는 아무리 해도 학습이 안 되기 때문에 미끼를 3초 후에 또 던지면 또 물고 또 물고 또 문대요. 그렇지만 예, 그래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금세 알아차린대요. 이 작은 아이도. 예, 그래서 이 요 메타인지를 늘리려면 그래서 이 자기 성찰을 늘리려면 그래서 이 셀프 테스트 이 내 스스로 이런 자기 성찰 능력을 늘려서 요걸 하려면 마음 훈련, 일기 쓰기, 그러니까 마음 명상. 그래서 요 신경 가소성을 이게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 쓰기를 계속하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일기 쓰기, 명상, 그리고 그게 아까 뭐냐면 또 연결되는 얘기인데 그게 이 질문들이에요. 너에 대한 생각을,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너는 이럴 때 어떤 느낌이 드니? 자, 지금 제가 어머님들한테 지금 학원비, 지금 사교육비를 아껴드리는 지금 질문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메타인지를 늘리기 위한 질문들이 이 질문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니?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의 마음을 네가 정해볼 수 있어. 너는 어떤 생각이 드니? 예, 이게 지금 이게 연결되어 있는 질문들이에요.
예. 이 질문들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예. 너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너는 이럴 때 어떤 생각이 드니? 아, 너는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드니? 저 친구는 왜 이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 이랬을 때 저 친구는 어떤 기분이 들까? 남의 입장에 생각하게 하는 거? 예. 너는 왜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니?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계속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지금 왜 이렇게 불안한 것 같아? 무엇 때문에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생각에 대한 생각. 메타가 뭐죠? 메타? 메타 지금 페이스북이 메타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메타. 메타인지. 메타가 뭐에 대한 뭐잖아요. 뭐에 대한 뭐.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 메타 마인드. 마음에 대한 마인드거든. 마인드에 대한 마인드가 메타 마인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에 대한 생각.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거. 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요. 이게 뭐지? 이게 왜 뜨지 갑자기? 네.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거든요. 내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걸 구별할 수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고, 안 써보는 거는 내가 안다는 거와 모른다는 걸 확실히 설명해 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낼 때 그걸 확실히 구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부모님들한테 지금 어디 쓰여져 있는 강의안을 읽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막 조합해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끄집어내는 이 기술이 바로 제일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 제일 덕본 사람은 제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 유치원을 좋은 기관으로 만들어내 가고 있고, 제 아이들을 위해서 저는 좋은 교육기관의 리더가 되어가고 있는 거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좋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어가는 거고, 제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부모 교육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어떤 강의안을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강의안 보고 하고 있지만 여기 무슨 대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뭐냐면 내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건 내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걸 확실히 구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공부를 잘하기 위한 핵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에 대한 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버드를 2번을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최근 1년, 2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를 2번을 지원했다가 떨어졌고, 또 지원을 할 건데 하버드 교육대학원을 3번까지밖에 지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은 더 점수를 확 올려서 지원을 하려고 토플을.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 때는 토플을 코로나 때문에 토플 그 센터에서 못 보고 어 그 홈 서비스라고, 토플 홈 서비스라고 갇혀진 가, 갇혀진이 아니라 가두어진 공간에서만 볼 수 있거든요. 가두어진 공간에서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시원에 가가지고 봤어요. 고시원에서 아무도 없는, 그 짐도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시험을 봐야 되냐면 토플 홈 서비스 이렇게 쳐보시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없죠. 코로나가 거의 끝났으니까. 근데 이제 핸드폰으로 시험관이 이제 그걸 저를 보고 있어요. 노트북 지금 어머님들이 저를 이게 이 카메라로 보고 있듯이 이제 이거를 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비춰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다 보여주고, 뭐죠? 제가 여기 없는 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다 이제 시험관한테 이 녹화된 동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360도 촬영을 해가지고 보여주고 나서 제가 이렇게 시험을 봐요. 제가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여기 지금 메타인지 기술, 시선 돌리기 기술이 메타인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메타인지를 사용할 때 눈을 딴 데로 돌린다는 거죠. 푼 게 맞는지 생각할 때는 아까처럼 완전히 이상한 데를 볼 때가 있다. 눈을 돌린다. 이렇게. 이 사람이 얘가 전교 1등 하는 애인데 문제를 풀면서 메타인지를 사람이 쓸 때는 눈을 이렇게 딴 데를 보면서 쓴대요. 우리 사람을 볼 때. 근데 이제 저도 몰랐는데 그 제가 이렇게 스피킹을 할 때 스피킹 시험을 볼 때 들었던 지문을 가지고 이제 말을 할 때 제가 자꾸 이렇게 이거 위쪽을 보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가지고 갑자기 시험이 딱 멈추더니 그 건너편에서 이제 감독관이 너 자꾸 위를 왜 보냐? 너 여기 위에 뭐 있는지 비춰봐라 이러더라고요. 아니다, 없다, 아무것도. 너 경고한다, 보지 말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나 뭐 그런 거 없다. 나 그냥 생각한 거다. 그런데 또 한 번 그러더니 두 번째 경고하고 나서 시험이 다 종료돼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200가 날아갔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게 아마 한 1년 반 전이었나? 그랬었어요. 아무튼 2년 전인가? 네.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네. 그런 적이 있었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나네요. 아무튼 이게 메타인지 기술이에요. 우리 애들도 이렇게 메타인지를 쓸 때, 사람이 다 그렇대요. 메타인지를 쓸 때, 이렇게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뭔가 골똘히 생각할 때 메타인지를 쓴대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오래 기억하는 공부법은 또 테스트를 해보니까 Ultimate Study Tool 공부의 공부법 오래 기억하는 공부법은 공부를 하고 5분 휴식을 하고 해달 그 동물 있잖아요. 동물 해달 바다에 사는 수달 해달의 특성을 7분 동안 외우도록 이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고 5분을 휴식하고 빨리 끝내야겠네요. 공부를 또 했어요. 그런데 공부한 것을 다시 보게. 예, 공부를 하고 5분 휴식하고 똑같은 걸 다시 공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부에서는 공부를 하고 5분 휴식하고 또 써보게. 그러니까 똑같은 아까랑 비슷한 시험이죠. 테스트였죠. 근데 공부하고 다시 공부한 요 팀은 61점을 맞았대요. 근데 공부하고 시험을 본 팀은 55점을 맞았대요. 아까랑 반대 결과잖아요. 지금 요 시험이. 근데 이게 뭐냐 그러면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바로 시험을 봤을 때는 5분 후에 시험을 봤을 때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했을 때는 요게 더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벼락치기 했을 때는. 그런데 공부를 하거나 5분 후 시험을 봤을 때는 요랬지만 일주일 후에 이렇게 했을 때는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5분 쉰 다음에 써보기를 했던 그러니까 써보기가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 내가 머릿속에 있던 거를 그러니까 공부하고 공부했다는 거는 공부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읽었던 사람이고요. 공부 한번 읽고 나서 읽었던 거를 빈종에다 써보기를 한 팀이 평균 점수가 일주일 뒤에는 거의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서 끄집어내는 연습이 장기 기억에 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벼락치기 학습법은 좋지 않다. 좋아서 하는 긍정적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학원의 몰아치기 학습법은 좋지 않다. 네. 그래서 만약 내일이 시험이라면 점수를 잘 받는 공부는 오늘 교재를 반복해서 읽는 거고, 예. 그래서 주입식 학습법은 예. 학원에서 하는 주입식 학습법보다 부모님들이 좋아서 하는 공부를 하게 하려면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시간을 두고 하는 방법을 하시는 거고, 분산학법 학습으로. 그리고 기억 꺼내기를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분산학습, 셀프 테스트. 스스로 셀프 테스트가, 어머님들이 옆에서 공부를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도와주시는 게 좋겠어요? 너 옆에서 해. 엄마가 지켜볼 테니 이거보다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볼래? 라고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이에요. 짧아요, 이거. 부모, 자녀, 부부 관계 증진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질문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긁어서 쓸까요? 채팅창에. 너를 위해서 오늘 한 일은 무엇이야? 남편한테. 당신을 위해서 오늘 한 일은 뭐예요? 당신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오늘 쉼을 줬어요. 나를 위해서 오늘 뭐 맛있는 커피를 마셨어요. 뭐 이런 거. 이번 주에 배운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당신은 어떤 거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배운 것 때문에 이번 주에 알게 된 어떤 사실 때문에 다음 주에 어떤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좀 저는 이제 아이들하고는 이런 대화가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부에게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편분께. 우리의 관계가 뭐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바라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라고.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뭔가 우리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말할까요? 나는 당신이 이런 면이 이런 부분으로 좀 바꿔지길 바라는데 이런 부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좀 그래, 그래서 그게 고쳐졌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의 공동 목표는 뭐지? 올해의 목표, 뭐 이런 것들. 참고가 되시라고 올려드렸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뭐 궁금하신 거 질문해 주시면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겠습니다. 그, 어, 화면 끌까요? 그 뭐냐, 화면 키실 수 있게 아니 녹음 끌까요? 녹화? 원하시면? 그거 답변하시면 제가 녹화 끌게요. 만약에 원하시면. 아니면 질문 없으시면 종료하고요. 공유, 공유 안 돼 있고 지금. 공유 중지, 공유 중지, 공유 중지. 질문 없으신가요? 일단은 녹화를 끌게요. 녹화는 끌게요. 기록 중지. 기록 네,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감사드리고. 이, 이 어머님들이 너무 조용하셔서 제가, 예, 어쨌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네, 저도, 네. 어쨌든 제가, 사실 상담을 더 많이 해서, 어쨌든 더 많은 도움 드릴게요. 네. 다음 달에도 더 유익한 행동이 큰 아이는 무조건 아니요, 절대 안 그래요.
절대 아니에요. 행동이 큰 아이는 무조건 ADHD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ADHD 그 찾아보시면요. 인터넷에 나와요. ADHD 판단 그 기준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ADHD 판단 기준이 있고요. 그것 중에 뭐 몇 가지 이상이 돼야지, 네, 그렇고, 무조건 ADHD 아닙니다. 그리고 ADHD는 저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진 않아요. 저도 물론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자격자는 아닙니다. 판단할 수 있는 자격자는 정신과 소아청소년 정신과 의사랑 그다음에 그 임상병리사 자격자예요. 저도 임상병리사 공부는 했었는데 자격 취득은 못했어요. 네, 하다가 말았어요. 너무 힘든 과정이라 한 1년, 2년 공부해야 돼요. 네, 저 하다가 말았어요. 네,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그 과정 자체가 행복한 과정이라서요. 네, 그 하시다 보면은 또 아이들한테 행복해지는 거니까, 네, 저도 거기 제가 아까 드린 그 스크립트요. 그거대로 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드리고요. 그거 제가 아까 이거 드린 거 있잖아요. 그 강의안 네, 드릴 테니까, 네, 어, 그거대로 진짜, 그거 진짜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그거? 정말 그게 진짜 100만 불짜리 저는 강의라고 생각을 해요. 뭐 쉽게 그게 막 입에 툭툭 튀어나오시면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는 그 질문법이거든요. 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네, 많이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유튜브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의안도 바로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네. 마치겠습니다.